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많이 느끼고 있었지만 이번에 겪게 된 일은 정말 너무한 것 같아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형님의 아들 조카와 제 딸을 항상 비교하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태어날 때부터였으니까 벌써 20년이 훌쩍 넘어버렸죠. 이런 안 좋은 관계로 인해 시댁에는 웬만해선 안 가려 했지만 그래도 명절만큼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명절 때만 참석하면서 욕먹지 않을 선까지 도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되자 형님과 시모의 눈살은 찌푸려졌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제가 움직이지 않으려 하자 짜증은 고스란히 남편이 받게 되었죠. 저도 처음에는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느끼게 된 순간부터 시모와의 관계를 좋게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을 긋고 할 도리만 하게 되니 시모의 불만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죠. 그렇게 서로가 느끼고 있는 감정의 골이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었을 때 어느 날 형님 아들이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가족 모두가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렇게 병실에 들어가 조카의 몸 상태를 확인했을 때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라서 며칠만 입원하고 퇴원할 수 있는 몸 상태였어요. 그렇게 잠깐 동안 얼굴을 비추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시모의 한마디가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고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려 했지만 너무 큰 상처를 받아 결국 몸을 돌려 시모에게 한마디 하게 되었습니다. 조카가 입원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쓸데없이 얼굴을 붉히는 일은 피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죠. 우리 큰 장손의 얼굴을 두 번 다시 못 보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다박상 정도로 큰 사고가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다. 오늘 병원에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니? 할미가 뭐든지 다 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었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할미한테 전부 다 말하렴. 우리 손자가 꿈을 펼칠 수 있게 뒤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마. 만약 너한테 큰일이라도 생겨서 하고 싶은 일들을 이루지 못했다면 할미도 엄청난 고통이 뒤따랐을 거다.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말해도 되니까 건강하게만 태어나길 바라마. 이런 사고는 우리 장손이 아닌 제가 다쳤어야 했는데 하마터면 대가 끊길 뻔했잖니. 앞으로는 조심해야 된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제 딸 윤희가 다쳤어야 됐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표정 하나 안 바뀌고 할 수가 있어요? 병문안 온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이에요?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열을 올리고 그러니? 대를 이어줄 우리 귀한 장손이 다쳤는데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 정작 내 눈앞에서 사라져야 될 사람이 누군데 그래? 쟤는 아직까지도 취업도 안 되고 있다며? 우리 장손은 이번에 수석으로 채용이 돼서 곧 입사 날까지 잡혔다는데 쟤는 어떻게 그 나이 먹을 동안 일을 안 하고 놀고만 있는 거니? 돈 많은 남자 하나 잡아들여서 인생 좀 바꿔보려는 것 같은데 저런 상판으로 누가 데려가겠어? 정말 말이 심하네요. 왜 가만히 있는 제 딸한테 뭐라고 하는 건데요? 윤희한테 해주신 것도 없으면서 그런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날로 태어난 것부터가 잘못됐으니까 한마디 한 것뿐인데 왜 열을 올리고 그러니? 우리 장손 이거 받아라. 할미가 이번에 입사 기념으로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 별건 아니고
앞으로 사회생활하면서 가슴 펴고 생활하라고 통장에 3억 넣어놨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 모자라면 언제라도 또 얘기하면 이 할미가 통장에 또 넉넉히 채워주도록 하마. 내가 돈 써들고 있어봤자 뭐 하겠어. 앞으로 필요한 사람이 써야지. 부담 갖지 말고 넣어둬라. 어머나, 어머님, 갑자기 이런 큰 선물을 불쑥 내미시면 어떡해요? 3억을 주실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입사 선물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렇잖아도 이번에 들어가게 되는 회사가 꽤 큰 기업인데 직원들이 다들 잘 사는지 전부 해외차를 타고 있더라고요. 제 아들도 입사하기 전에 좋은 차 한 대 뽑아야겠어요. 아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무시를 하지 않는 거야. 국산차 타봐라. 인간 취급도 안 해준다니까. 대우가 달라져요. 하차감이라고 들어봤니? 차에서 내릴 때 받는 시선도 중요하지만 차로 인해 그 집안이 얼마나 잘 사는 집안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 보이는 건 무조건 좋은 걸로 장만하는 게 좋다. 제 딸한테는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으면서 집 먼지 취급만 해놓고 조카한테는 3억이 들어간 통장을 건네줬을 때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동안 정말 많이 참고 살아왔었는데 시모의 한마디가 결국 이성을 잃게 만들었고 병실에서 난리를 치며 막말을 퍼부어 버렸습니다. 제 한마디에 시모와 형님도 제 말을 받아치면서 얼굴을 붉혔고 결국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지게 되면서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집안 싸움이 커져 버렸고 그날 이후 등을 돌리게 되었어요. 너도 3억이 받고 싶으면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지 그랬니? 네 부모를 원망해야지. 왜 나를 노려보는 거야? 너희들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들 가봐라. 지금 한 말들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지긋지긋했던 악연 끊어내 버릴 거고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겁니다. 아이고, 제발 그렇게 해주면 안 될까? 동서가 우리 집안에서 없어져야 평화가 찾아오지. 대우도 받지 못하는데 버티고 있을 필요 없잖아. 동서는 존심도 없니? 우리 혁이 쉬어야 하니까 그만 병실에서 나가줘. 형수님,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네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욕을 얻어먹어야 하는 건데요. 혁이가 교통사고 났다는 말에 걱정돼서 찾아왔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요? 형은 왜 가만히 있는데? 누가 봐도 엄마랑 형수가 잘못해서 상황이 이렇게까지 안 좋아진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거 몰라요? 여기서 혁이 아빠가 서방님이랑 동서 편을 들어준다면 집안 꼴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서방님네는 그냥 가주는 게 가족의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 창피하게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그만 나가요. 우리 혁이가 지금 많이 불편해하는데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그래, 일단 그만들 돌아가라. 여기 있어봤자 서로 싸우기밖에 더 하겠어? 어떻게 된 게 얼굴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우리 손자 병실에까지 와 이 난리를 쳐야 돼? 그래, 당장 나가라. 너도 네 애미 따라 내 눈에 띄지 마라.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땐 머리털 다 뽑힐 줄 알아. 만년치중생에 능력도 없고 얼굴도 못생겨가지고 결혼은 할 수 있겠니?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었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고. 오늘 너 때문에 내 아들과 인연 끊게 생겼다. 아들 손자 낳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내 말을 무시하고 손녀딸 하나 낳고 땡쳤으면서 뭘 잘했다고 어디서 큰 소리야? 저 그때 윤희 출산할 때도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서 겨우 출산했던 거 모르시는 것도 아니면서 그런 말이 나오세요? 아무리 노력해봤자 돌아오는 건 결국 이런 거였네요. 바라시는 대로 다시는 당신들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고 세상을 떠나도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사세요. 여보, 윤희야, 가자. 남편은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며 저와 제 딸을 데리고 병실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상태로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제 딸은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방에 들어가 참아왔던 눈물을 결국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날 이후 2번 다시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어떠한 일들이 생겨도 절대로 그 집안 인간들과 만날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모든 연락수단을 전부 다 차단해 버렸고 혹시 모를 일들이 생기게 될까봐 집까지 내놓게 되었죠. 그들의 도움이 없어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얼굴을 보게 되는 일들을 만들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시댁 집안과 저희 집의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걸어서 2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오다 가다 마주칠 확률이 높아 그런 것도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남편도 시댁 집안 식구들한테 너무 질려버렸다면서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의 집을 알아보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이사 날짜까지 확정받은 상태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딸이 늦은 저녁 시간에 잠깐 나갔다 오겠다면서 외출을 했어요. 근처에 친구가 산다고 했었는데 이사를 가게 되면 자주 얼굴을 못 보게 되니 이해해 주었고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외박을 너무 자주 하길래 좀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만나는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확인해 보려고 물어보는 순간 남편과 저는 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늦은 저녁 외박을 했던 이유는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였고 교제한 지 2년이 넘어간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예상하지도 못했던 대답을 듣게 된 터라 할 말을 잃어버려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 딸은 놀란 저에게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식을 올리고 싶다는 말까지 했고 얼굴빛이 사색이 된 저희 부부는 일단 어떤 남자인지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딸의 말처럼 진짜 건장한 남자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이 벌어져서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라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 근처에 분위기 좋은 곳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렇게 모두가 둘러앉았는데 제 딸과 만남을 가지고 있던 남자는 결혼까지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연인이 되었던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2년 전에 제 딸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매장 앞에서 충돌 사고를 목격했고 차에서 내린 남자는 오토바이에서 넘어진 남자 보고 괜찮냐고 몸 상태를 살펴보며 난감해하는 얼굴로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고로 오토바이에서 넘어진 남자가 현금을 요구했고 조용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하길래 현금을 빼서 주려는 걸 제 딸이 목격하고
사고가 난 현장으로 달려가 현금을 건네주려는 걸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오토바이에서 넘어졌던 남자를 가리키면서 일부러 돈을 갈취하려고 부딪힌 거라며 카페 앞에 CCTV에 다 녹화가 돼 있다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범행을 계획한 그 사람은 상습범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에게 도움을 줬던 제 딸은 그날 이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그런 만남이 2년간 지속이 되었고 이미 상대 집안에는 벌써 인사까지 드렸다는 걸 듣게 되었죠. 딸은 제가 걱정을 할까봐 그동안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었는데 딸과 만나던 남자가 프로포즈하고 그 집안에 인사까지 드리게 되자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거침없이 옆에 앉아있는 남자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설명해 주었죠.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딸도 좋은 남자 만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제가 결혼을 반대할 이유도 없었고 벌써 인사까지 드린 뒤 결혼을 허락받았다는 말에 더는 고민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앞으로 둘이 잘 됐으면 한다고 좋게 대화를 풀어나갔어요. 그렇게 둘의 결혼을 위해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예비 사돈분들께선 저희 집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은 풍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을 아주 좋게 봐주셨는지 예비 사이가 제 딸과 만나는 동안 단 한 번도 얼굴에 미소를 잃은 적이 없었다면서 옆에 꼭 있어줘야 할 배우자감이라며 제 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네요. 가진 것도 없고 취준생이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 딸의 전공이 예비 사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도움이 되는 전공이라 같이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서 예비 사돈어른이 회사의 경영주라는 걸 밝혔고 큰 회사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듣게 된 걸 정리해보면 예비 사돈어른께서 회사의 대표시고 그 밑에서 예비 사이가 경영일을 배우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아무리 제 딸의 전공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 전공이라곤 하지만 저희 집안은 보시다시피 부유하지도 않고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온 집안입니다. 보통 사돈분들 정도의 집안이시면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집안과의 결혼을 선호하시지 않나요? 제 딸이 예비 사이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이득되는 건 없을 텐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처음 인사 왔을 때부터 거절을 했을 테고 상견례 일정도 잡지 않았겠죠. 저희 부부는 윤희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제 아들이 행복하기만 바랄 뿐이고 앞으로 회사를 경영하게 될 때 뒤에서 내조를 잘해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감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건 전적으로 제 아들이 선택을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죠. 저희들이 선자리를 추선해 준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본인이 직접 선택한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야 일의 능률도 오를 테고 서로의 성격도 잘 맞다 보니 앞으로 헤쳐나가게 될 일들 또한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허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 저는 우리 이쁜 윤희가 제 아들과 행복하게 잘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외에는 바라는 건 없습니다. 돈으로는 겉모습을 바꿀 수는 있지만 속사람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아들을 돈이 아닌 진심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감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윤희가 제 아들과 좋은 궁합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결혼까지 허락하게 된 겁니다. 두 분께서 자식 교육을 어찌나 잘 가르치셨는지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몸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이 가식이 아닌 진심이라는 걸 저희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의 고민도 없었어요. 이번 결혼식이 좋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제가 예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전개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보통은 돈이 많은 집안일수록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재력이 좋은 집안과 결혼하기를 원할 텐데 그렇지 않은 집안도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죠. 그렇게 제 딸과 예비 사위는 결혼식 일정까지 잡게 되었고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저희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예비 사위의 회사에 새로운 직원들의 입사한 날이었는지 상당히 많은 신입사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제 딸은 예비 사위 옆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도왔었기 때문에 신입사원은 아니었었죠. 어떤 회사인지 궁금했었던 저희 부부는 상당히 큰 건물을 보고 많이 놀랐었어요. 한순간에 제 딸의 인생이 바뀌어버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예비사위는 점심시간 때 같이 식사를 하고 싶다면서 건물 안에 카페가 있는데 잠깐 쉬고 계시면 금방 나오겠다며 제 딸과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제 딸의 이름을 불렀고 고개를 돌려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제 표정은 일그러져 버렸어요. 시댁 식구들이 전부 저희 앞에 서 있었고 불쾌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여기는 어쩐 일이니? 설마 내 장손이 오늘 이 회사에 입사한 날이라서 축하해 주러 온 거냐? 조금이라도 잘 보여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이 기회에 잘 보이려고 미리 작업하는 거니? 그런데 이거 어쩌니? 너희들한테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대조차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회사에 조카가 오늘 입사하는 날이었어요. 저희는 그런 건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따로 볼 일이 있어 잠깐 들린 것뿐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 그럼 여기에 무슨 볼 일이 있다고 온 건데? 연기를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지. 내 아들이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니까 만년 취준생인 동서 딸도 일거리 좀 달라고 찾아온 거잖아. 내 눈치가 백단이야. 그런 거 하나 모를 것 같아?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면 여기까지 찾아왔겠어? 내 아들 입사시 끝나고 화장실 청소 일자리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수석으로 채용이 됐으니 아마 그 정도 힘은 있을 거야. 그 대신 동서도 앞으로는 나랑 어머님한테 납작 엎드려야 할 거야. 토 하나 달지 말고 시키는 건 뭐든 다 하기로 약속해. 그래야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거지.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워서 또다시 얼굴 붉히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오늘은 내 아들이 입사하는 좋은 날이니까 최대한 좋게 해결하고 싶거든. 볼일 끝났으면 이제 그만 내 앞에서 사라져줘. 잠깐만, 윤희 쟤 지금 뭐 하는 거니? 왜 청장을 입고 있는 거야? 설마 오늘부터 일자리 알아봐달라고 저렇게 차려입고 나온 거야? 예, 너 이리 가까이 좀 와봐라. 네가 여긴 어디라고 해집고 다니는 거야? 일할 능력이 없으면 가만히라도 있던가. 그 서류 가방은 또 뭐니? 너무 오버해서 차려입은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해봤자 결국 이 회사에서 네가 일을 할 수 있는 건 하청업체 소개로 들어오는 방법밖엔 없을 테고 직행하는 곳은 결국 화장실 변기만 보는 일일 텐데 벌써부터 김칫국을 사발로 퍼마시고 있니?
회사 이미지 안 좋아지게 하지 말고 당장 나가라. 예, 너 지금 할미 말 무시하는 거야? 지금 어딜 들어가냐고? 제 딸은 예비 사이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던 거였는데 저희가 설명을 하기도 전에 예비 사이가 잠깐 사무실에 들어간 사이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딸이 시모를 무시하고 예비 신랑이 들어간 사무실로 들어가려 하자 어딜 들어가냐면서 갑자기 뒤를 쫓아가더니 머리채를 잡았고 상당히 많은 직원들 앞에서 제 딸을 바닥으로 패대기 치는 충격적인 광경이 벌어졌던 거였죠.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희 부부가 말리기도 전에 일이 터졌고 형님은 시모 옆에서 더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며 시모의 흥분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모를 강하게 밀친 뒤 소리를 지르자 형님이 저를 밀쳤고 제 뺨에 손을 올렸어요. 저도 이미 참을 만큼 참았던 터라 형님의 뺨에 있는 힘껏 손을 올려 버렸습니다. 조카가 중간에서 저와 형님을 말리고 있었는데 시모가 제 딸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자 남편이 시모를 온몸으로 막아섰고 그 사이 사무실에서 나온 예비 사이가 회사 안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광경에 놀랐는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못들 하는 짓들입니까? 당신들은 누구길래 남의 회사에서 행패야? 아버님, 어머님, 괜찮으세요? 윤희야, 일어날 수 있겠어? 누가 이랬어? 방금 뭐라고 그랬어? 아버님, 어머님? 쟤는 또 어디서 굴러 들어온 놈이야? 아주 끼리끼리 잘들 노는구만. 쟤도 여기 청소해주는 하청업체 직원 아니야? 그새 남자 하나 꼬드겼어? 그 애미의 그 딸이라더니. 내 아들도 꼬리쳐서 데리고 가더니 비는 못 속인다고 남의 회사에서 기를 부리고 있어? 김대리, 내가 분명 외부인 출입 못하게 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한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여긴 왜 들어온 거야? 당장 업무 방해죄로 고소하고 우리 집안 식구들한테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 선임해서 법대로 소송 절차 밟으세요. 선처는 조금도 없으니 무조건 법으로 진행할 겁니다. 어머님,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상황 파악부터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 남자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달라 보여요. 다들 얼어 있잖아요. 조카는 제 예비 사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사색이 돼서는 회사 대표의 아들이라며 경영주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듣게 된 형님은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되었는지 비틀거렸고 예비사이는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딸 밑에 납작 엎드려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 딸은 예비사이의 등에 엎였고 직원들의 도움으로 차에 몸을 실어 예비사이와 함께 병원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저희도 딸의 몸 상태가 걱정이 돼서 곧장 병원으로 향하려 하자 시모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설명해 달라고 하길래 조카가 입사하게 될 회사의 대표의 아들이 제 딸과 결혼할 예비 사이라는 한마디를 끝으로 시모의 팔을 뿌리쳤어요.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시모와 형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저희 부부는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죠. 제 딸은 시모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바람에 발목 인대가 늘어나 반깁스를 해야 됐고 이 문제로 예비 사이가 많이 화가 났는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길래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예비 사이에게 전부 다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예비 사이는 수석으로 채용된 조카의 입사를 취소했고 입사 날이었던 중요한 날에
업무를 방해한 시댁 식구들에게 법적인 소송이 들어갔어요. 이런 상황이 되자 시모와 형님 내외가 저희 집에 찾아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듣게 되었죠. 시댁 식구들이 꽤 많은 돈을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크게 물리는 바람에 돈을 상당히 많이 잃게 됐는지 조카가 앞으로 집안을 살릴 희망이라며 예비사이의 회사인 IT 기업에 꼭 입사를 해야 된다고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이미 엎어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었어요. 장손의 미래가 집안을 살리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미끄러지면 안 된다고 가족끼리 소송은 너무한 거 아니냐면서 예비사이에게 말 좀 잘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저희 부부는 전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상처를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선처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비사이의 결정이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도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길 원했습니다. 안 좋은 싹은 자를 수 있을 때 미리 잘라버려야 더 이상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인간들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뭐가 잘못됐는지 깨닫길 바랐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인간들을 상대로 법적인 소송이 접수가 된 상태이고 제 딸은 이번 7월 말에 결혼식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모의 형님은 저희 가족에게 다시는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고 납작 엎드렸지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무엇을 잘못하고 살아왔는지 뼈저리게 느끼길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 제 딸이 예비 사위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 하나면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기가 막힌 사연을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저희 부모님 가게를 찾아온 시댁 집안의 행동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했다 해도 지킬 건 지켜줘야 되는 건데 철판이 두꺼운 건지 상식 이하의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게 되면서 정말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좋은 미래는 보이지가 않아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제 결정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발달은 결혼식이 끝나고 남편과 신혼여행을 다녀온 이후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하면서 부모님 가게로 출근을 했던 저는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제가 없는 동안 시모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너무 놀라 당황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난 뒤 다음날 시모가 꽤 많은 사람들을 모셔왔었는데 한참 동안 식사를 하신 뒤 돌아가실 때 결제를 안 하고 그냥 가시려 하길래 계산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봤었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엄마의 말에 너무 화가 났었어요. 무조건 결제 금액을 달라고 하다가 괜히 얼굴 붉혀져서 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라도 할까봐 결혼 초에 그런 일들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엄마는 시모가 외상이라는 한마디에 일단 그냥 넘어갔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엄마의 말을 듣자마자 시모가 아닌 남편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고 결제 금액에 대해서는 시모가 바로 지불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최대한 좋게 대화로 풀어 나갔습니다. 남편 또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돼서 많이 놀랐는지 곧바로 시모에게 연락을 취해 엄마 계좌로 돈을 보내주게 하겠다고
껄끄러운 상황을 최대한 빨리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과 전화 통화를 끊고 몇 시간 뒤에 시모에게 전화가 와서 돈을 보내주셨는지 알고 받았는데 제 기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시모가 상당히 흥분한 목소리로 저에게 화를 냈어요. 이유를 알지 못했던 저는 왜 화를 내시는 건지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왜 화를 내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너 제정신이니? 내 아들한테 전화해서 돈을 달라고 했었다며?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돈을 달라고 해? 너 결혼식 때 자리에 참석해줬던 분들이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식사 자리를 만들었던 건데 얼마 나오지도 않았으면서 가족끼리 돈을 받겠다는 말이 나오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정없이 행동하는 거야? 너는 투자라고는 생각 안 해봤니? 내가 그 사람들을 데려갔을 때 나중에 개인적으로 따로 식당을 찾아갈 거란 생각은 안 해본 거냐고. 내가 다 다리를 놔주고 너희 식당이 잘 될 수 있게 노력한 건 감사하지 않은 거지? 너 우리 집으로 지금 당장 올라오거라. 그날 느낀 건 시모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희가 시모에게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무작정 사람들을 데려와서 부모님 한우 식당에서 거의 100만 원 정도의 소고기를 드셔놓고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으셨다는 건 상식 이하의 행동이었어요. 저희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열을 올리신 시모가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을 때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상황을 악화시킬 필요가 없는데 왜 일을 크게 만드시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저 먼저 부모님 식당에서 일찍 나와 퇴근한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가게 되었고 현관문에 발을 들이자마자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셨어요. 저도 그런 시모의 모습에 화가 났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서로 얼굴 붉히는 건 좋지 않은 상황으로 더 끌고 가는 거라 최대한 침착하게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시모를 마주보며 자리에 앉아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다시 여쭤봤습니다. 얼마나 나오지도 않은 금액 가지고 서로 얼굴을 붉혀야 되겠니? 너희들 결혼식 축하해주러 오신 분들이라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베풀 수 있는 거잖아. 아유, 그건 엄마 생각이죠. 사전에 장인 장모님께 동의를 구하신 것도 아니고 연락 한 통 없이 무작정 찾아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셨으면 식사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불하시는 게 맞는 거죠. 식사 다 끝내시고 가족이니까 외상이라고 말 한마디 툭 뱉은 뒤에 그냥 가버리면 얼마나 난감하시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가 장모님 식당에 가셨을 때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주셨겠어요. 웬만하면 좋게 해결해 주시지. 진짜 이러실 거예요? 안 싸도는 얼마 되지도 않은 거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지. 굳이 그걸 얘기해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사돈도 참 생각이 없으시구만. 너도 시애미가 고기 좀 먹고 싶어서 간 건데 가족 우대로 음식을 그냥 제공해줘도 되는 거잖아. 꼭 돈을 받아야 되겠어? 시애미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할지 생각은 안 해봤니?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초대를 하신 것도 아니고 사전에 얘기가 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니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일을 크게 만들 상황도 아닌데 웬만하면 좋게 해결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 가지고 너무하다고요. 그 얼마 되지도 않은 금액
저희는 식당 운영하는데 차질이 많이 생겨요.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따로 초대해 드릴 테니 이번에 드셨던 금액에 대해서는 결제 부탁드릴게요. 저도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이런 말씀 드리는 거 너무 불편해요. 아가씨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면서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옆에서 어머님한테 한마디라도 해주지 그랬어요. 아니, 제가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엄마랑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음식값은 당연히 안 받을 줄 알았죠. 새언니야말로 가족끼리 이런 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게 더 문제 아니에요? 저였으면 다음에 또 오라고 웃으면서 보내드렸을 것 같은데 몇 푼 되지도 않는 금액으로 저희 엄마한테 전화한 새언니가 더 이상해요. 더 이상 대화를 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계속해서 음식값을 달라고 말하는 제가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상대 자체를 안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집으로 들어온 저는 남편과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당신은 이 사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또다시 똑같은 일이 안 생길 거란 보장이 없잖아. 내가 봤을 때 어머님은 또 우리 식당 오셔서 무상으로 음식을 드시고 가실 것 같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당신도 지금 이런 상황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 나도 어머님 앞에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최대한 조용히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당신 어머님 일이니까 앞으론 당신이 처리를 해주는 게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같아. 이번 어머님이 드시고 간 음식값은 내 계좌로 보내줘. 만약 이후에 또다시 이런 식으로 행동하신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당신이 결제를 해주길 바래. 불만 있으면 당신 어머님한테 가서 직접 처리해. 나도 이런 일로 힘 빼고 싶지 않아.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도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려 했었는데 뭘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시모와 신우의 행동에 화가 많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입 아프게 시모에게 음식값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 남편한테 직접 달라고 하는 게 빠를 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은 제 계좌로 시모가 지인들을 몰고 와 드신 음식값을 대신 지불하게 되면서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한동안 조용하게 지나가는 듯 했어요. 시모와 안 좋은 감정이 이미 오고 간 상태라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시모의 행동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하셔서 좋은 감정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였어요. 그런데 2주 정도가 지났을 때 또다시 시모가 연락 한 통 없이 30명 정도 되는 인원을 몰고 오셨고 술판까지 벌이면서 저희 가족에게 불안감을 조성했어요. 또다시 음식만 드시고 그냥 가시게 될까봐 걱정이 한가득이었고 몇 시간 뒤 시모가 모시고 온 손님들이 전부 빠져나가자 시모도 그 뒤를 따라 식당에서 나가시려 하길래 카운터를 지키고 있던 저는 술에 취한 시모에게 음식값을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봤어요. 시모는 동공이 풀려선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가족은 언제나 무료 아니냐면서 무작정 나가려 하셨어요. 이미 술도 만땅으로 취하셔서 대화 자체가 되지 않을 것 같아 더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과 식당을 마무리한 뒤 집으로 돌아와 남편한테 시모가 다녀갔다고 설명하고 음식값을 돌려받았어요. 괜히 얼굴 붉히면서 손을 내미는 것보다 남편한테 돈을 받는 게 너무 편했어요. 감정 소모할 필요도 없이 서로 상처도 안 받아도 되니 다음에도 또 오신다 해도 그게 상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제가 조용히 있자 또 저희 식당에 오셔서 음식을 무상으로 드시고 가셔도 아무 말 하지 못한다고 착각을 하셨는지 매주 30명 정도 되는 많은 지인분들을 지속적으로 몰고 오셔서 저희 식당의 음식을 거덜냈어요. 저는 시모가 식사를 하시고 가시면 바로 음식값에 대한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남편한테 보냈고 이 일이 반복이 되자 남편도 점점 신경이 예민해지기 시작했죠. 본인의 통장에 돈이 거의 바닥이 났는지 저에게 통장을 보여주었고 다음번에 왔을 땐 시모를 돌려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음식값을 대신 지불해주는 건 더 이상 힘들 것 같다고 난처해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시모의 행동이 나중에 집안에 엄청난 불화를 만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더 이상 받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전화 통화를 했을 때 같은 의견을 주셔서 다음번에 오실 때는 시모를 받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돈을 따로 관리를 하고는 있었지만 저희 부부의 돈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는 행동은 아니었었죠. 이런 문제가 지속이 되다 보면 결국 남편과 저도 서로 등을 돌리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건 당연한 거라 여기서 멈춰야만 했어요. 그래서 주말에 남편이 저희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기로 했었고 시모가 오게 되면 같이 시모를 돌려보낼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시모는 주말에 상당히 많은 지인들을 몰고 왔어요. 거기에 더해 신우까지 함께 와선 자리를 잡으려고 들어오길래 제가 그 앞을 막아섰고 남편도 옆에서 따로 얘기 좀 하자며 많은 사람들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시모와 신우는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많이 당황했는지 얼굴이 붉어져서는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갑자기 왜 앞길을 막아서는 거야?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을 정도로 많이 허기지니까 빨리 비켜라. 사람들 기다리는 거 안 보이니? 엄마, 이제 작작 좀 해요, 진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아들 거지 되겠어요. 엄마가 그동안 장모님 식당에서 드신 음식값이 얼마나 나왔을 줄 아세요?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되는 건데? 가족끼리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아껴서 천년만년 살게? 베풀면 나중에 폐가 돼서 돌아간다는 거 모르니? 아예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당장 비켜라. 오늘도 한 30명 데려왔는데 우리가 평소에 자리 잡았던 곳으로 안내해주면 될 거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해라. 아니요. 더는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세요. 봐드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 사람 돈으로 음식값 채우는 거 더는 못할 짓 같거든요. 저희가 부부인데 이 사람이 저한테 어머님이 드신 음식값 대신 내줘봤자 의미가 없는 행동이잖아요. 매주 모임 끝나면 오시는데 이제는 아예 당연시하게 생각하셔서 여기에서 멈추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동의하셨거든요. 그러니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이 사람이 저한테 지금까지 얼마를 결제해줬는지 듣게 되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어머님이 드신 음식값만 1,200만 원이 나왔어요. 아무리 소고기 무한리필 집이라고 해도 30명 꽉 채워서 이것저것 시키니 한 번 왔다 가면
100만 원은 넘게 나왔었다고요. 서로 얼굴 붉히기 싫어서 이 사람한테 억지를 부렸었는데 저처럼 안 좋은 감정을 계속 만드는 것보다 이 방법이 그나마 좋을 것 같아 결정하긴 했었지만 한두 번 드시고 끝나실 줄 알았거든요. 매주 찾아오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더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뭐라고? 방금 1200만 원을 내 아들이 음식값으로 결제했다고 그랬니? 너는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고 난리야? 나는 가족이니까 당연하게 공짜로 음식을 제공받을 생각이었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한 거니? 당장 그 돈 다시 내 아들한테 돌려줘라. 너는 시애미가 밥 한 끼 하겠다는데 그 돈을 내 아들한테 받아? 그럼 음식값 1200만 원 어머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제해 주시던가요? 그럴 생각 없으시면 그만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2번 다시 저희 식당 오지 마세요. 어머, 새언니. 정말 말 웃기게 한다. 어떻게 가족끼리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너무 인정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왔는데 오늘은 들여보내주세요. 뭘 들어가? 너라도 옆에서 엄마를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 말 하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주 한두 끝도 없이 식당을 거덜내려 하고 있어. 둘이서만 식당에 와서 음식을 먹는 거면 이해라도 하지. 어떻게 저 많은 분들을 매주 모시고 와서 돈도 내지 않고 무상으로 음식을 먹으려 들어. 무료 봉사하려고 식당을 운영하는 줄 아세요?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도 이제 지쳤고 더는 음식값 내줄 돈도 없다고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엄마 때문에 저는 이 사람과도 문제가 생겼어요. 차라리 인연 끊고 사는 게 속 편하죠. 요즘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라고요. 당장 돌아들 가세요. 새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너무하네. 우리 오빠 데려간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평생 결혼 못할 거 구제해 줬더니만 엄마 몰래 음식값까지 전부 받고 있었어요? 그 돈 다시 우리 오빠한테 돌려주세요. 엄마, 오늘 새언니가 오빠한테 돈 안 주면 우리 오늘 식당 영업 못하게 아주 여기에서 드러누워 버려요. 개념이 없는 신우의 막말에 어이가 없어 남편한테 당장 돌려보내라고 하자 시모가 뒤에서 데려온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더니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고 시모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자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내며 무작정 식당으로 들어오려 하길래 제가 시모를 막아서며 들어가지 못하게 몸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그 순간 신우가 자기 엄마 난처하게 만들었다고 저에게 달려들더니 제 뺨을 손으로 올려 쳤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대처를 하지 못했고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게 되자 버릇없는 신우의 멱살을 잡아 양뺨에 손을 사정없이 휘둘러 버렸어요.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모가 놀라서는 제 머리채를 잡았고 남편이 중간에서 말리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져 버리게 되었죠. 제 선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부모님께 절대로 나오시지 말라고 했었는데 비명소리가 들리게 되자 더는 참을 수가 없으셨는지 식당 문 앞으로 달려 나오시더니 엄마는 저를 건드렸다고 시모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사정없이 좌우로 흔들어 버렸어요. 결국 이 일로 인해 경찰까지 출동해 심각해진 상황을 정리했고 문제를 제기한 시모에게 저희 부모님은 고소를 진행하셨어요. 먼저 원인 제공을 한 시모는 불리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는지 남편과 대화를 시도했어요.
양가 집안 법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보다 웬만하면 서로 좋게 합의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가 사돈한테 잘 좀 얘기해봐라. 엄마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니? 사돈 어른이 지금 나를 영업방해죄랑 기물파손으로 고소를 진행한다는데 너는 엄마가 감옥에 들어가 징역살이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면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냈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전부 자초한 일인데 왜 저한테 얘기하시는 건데요? 그래도 네가 말 좀 잘해주면 사돈 어른이 고소를 취할 수도 있을 테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데 동네 창피하게 일을 꼭 크게 만들어야 되겠어? 돈도 어차피 내 아들한테 다 받았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잖아.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는 시애미 입에 들어가는 고기가 그렇게 꼴배기 싫던? 모든 절차에 맞게 제대로 행동을 하셨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어머님이 일을 크게 만드셨으면서 왜 선처를 바라시는 거예요? 저희 아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봐줄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법적인 처벌 달게 받으시고 앞으로는 생각 없는 행동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여기 더 있을 거야? 여보, 내가 이런 말 당신한테 한다는 거 정말 염치 없지만 그래도 내가 그동안 우리 엄마랑 동생이 먹었던 음식값 전부 다 지불했잖아. 지금까지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만큼은 나도 해야 될 말은 하는 게 좋겠어. 우리 관계가 아무래도 오래 지속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엄마랑 벌써 좋지 않은 감정을 결혼 초부터 가지게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도 장인 장모님 얼굴 뵙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어. 우리 관계는 여기에서 정리하는 게 더 이상 서로에 대한 상처를 받지 않을 최선의 방법일 것 같아. 당신도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면 우리 엄마 얼굴 안 보고 살 텐데 나는 그래도 엄마 자식으로서 옆에 있어드려야 자식된 돌이지 않겠어?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해서 미안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남편이 시모가 보는 앞에서 저와의 부부 생활을 그만 끝내야 될 것 같다며 어두운 얼굴로 힘겹게 말하고 있는데 옆에서 시모는 옳은 선택을 했다고 저희가 서둘러 이혼하기를 바랬어요. 자기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도 모르는 시모가 너무 한심해서 저희 부모님께 절대로 선처를 베풀어주지 말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결국 시모와 신우의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인해 남편과 저는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저희 부부의 생활은 6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징역을 살 만한 일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영업 방해와 기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꿔왔던 제 계획과는 전혀 다른 전개로 흘러가게 되면서 그 인간들과의 악연도 끝이 났지만 이 문제로 인해 남편의 신변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 버렸어요. 저도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더 이상 부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는데 전 남편도 저와 행복하게 잘 살아갈 줄 알았지만 현실은 상상했던 거와 전혀 다른 전개로 흘러가 버렸다는 거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었는지 매일같이 술에 취해 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 남편이 저보다 더 상처가 컸었는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지금 현재 깨어나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병실을 찾아갔을 때 전 남편은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내 아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는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나 봐. 아주 때깔이 좋아졌네. 내 아들 어떻게 할 거니? 네가 책임져라. 이게 제 탓이라고요? 당신이 쓸데없는 행동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심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만신창이가 돼야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제 탓을 하는 것 보면 아직도 먼 것 같네요.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야 정신을 차리실 거예요? 독해도 이렇게까지 독한 사람 처음 봤어요. 사람들 데리고 가서 밥 몇 번 먹었다고? 그걸 내 아들한테 청구한 너도 잘못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좋은 마음으로 베풀면 이런 상황까지 왔겠냐고? 그럼 그때 그 많은 사람들 데려와서 음식 맛있게 드신 뒤 저희 식당이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음식값 시원하게 결제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누가 잘못했을 것 같은데요? 한두 푼이면 저희가 말도 안 하죠. 식당이 휘청거릴 정도로 무상으로 많은 음식을 드셔놓고 식당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식재료와 고기를 사드려야 한다고요. 장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전혀 모르겠죠. 이 사람이 오죽했으면 당신 입에 들어갔던 음식값을 대신 내주겠다고 했겠냐고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술도 못하는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술을 먹고 운전을 했겠어요. 깨어나지 못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음식값에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당신 자식보다 공짜 음식이 더 중요한 거냐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시모는 자기 아들이 혼수 상태로 깨어나지도 못하는 상태인데 정신을 못 차렸는지 음식값에 대한 미련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어요. 병실에서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 하자 전 시부가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그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그제서야 쥐죽은 듯 가만히 계셨네요. 전 시모나 신우나 둘 다 똑같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뉘우치기보단 저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니 가족을 잘못 만나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전 남편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야 그제서야 정신을 차릴까요? 비록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 집안에서 일찍 발을 뺀 건 정말 잘한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그 인간들과 두 번 다시 엮일 일은 없겠지만 전 남편이 하루빨리 정신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집안 사람들 때문에 한 사람이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늘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홀로 서기를 시작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9살 된 딸과 새로운 지역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부모님께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저와 더 이상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아닌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갔던 이유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알아내기 위해서였어요. 당연히 부모님께서는 저와 딸이 살고 있는 집을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부모님께 안 좋은 상황들이 생기게 될까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부모님 집에 더는 접근하지 못하게
경찰서에 신고를 해둔 상태입니다. 찾아온 이유를 듣게 됐을 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콩깍지에 제대로 쓰여서 제 말은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았던 남편이 이제 와서 정신을 차렸다고 용서를 구하겠다는데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어요. 과거의 일은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도 않았는데 다시 합치려는 모습이 너무 뻔뻔해 보였어요. 남자가 여자에 빠지면 눈에 뵈는 게 없다고 하더니 그 말이 전부 다 사실이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죠. 제 눈앞에 펼쳐졌던 충격적인 광경은 아직까지도 꿈에 나올 정도로 너무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또한 괜찮아질 수 있겠죠. 이런 관계까지 오게 된 건 6개월 전에 저에게 구두를 선물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10년을 넘게 함께 걸어왔으면서 구두 사이즈도 모르는지 사이즈가 작아서 발이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선물을 받아놓고도 기분이 상했던 저는 서재에서 일을 하던 남편한테 사이즈를 교환해야 될 것 같다는 말을 하려고 노크를 하려던 찰나 누군가와의 전화 통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어요. 서재 앞에 서서 남편의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됐는데 온몸에 닭살이 돋으면서 머리가 쭈뼛 서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전화 통화했던 사람은 여자였는지 서재 밖으로 흘러나온 한마디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뭐?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고? 아, 그럴 리가 없는데. 아까 발 사이즈 확인해 봤잖아. 제대로 신어봤어? 직접 사이즈 확인해보고 구매했던 거였잖아. 아, 맞다. 아까 당신 거 살 때 집사람 것도 같이 구매했었는데 차에 올려놨을 때 다른 걸 가져갔나 봐. 내일 내가 다시 바꿔줄 테니까 퇴근하고 만나면 되겠네. 나는 뭐 괜히 2개 샀겠어? 아까 집사람과 저녁 약속 잡았었는데 자기가 하도 가지 말라고 그래서 집사람과의 약속 깨버리고 같이 있었잖아. 집안 분위기 안 좋아지는 거 내키지 않아서 입막음용으로 산 건데 어쩌겠어. 내일 나올 때 그 구두 가지고 나와. 바꿔줄게. 그럼 나도 자기 많이 사랑하지. 마지막으로 뱉은 남편의 사랑한다는 단어 한마디가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고 거칠어지는 숨소리가 서재 안에 있던 남편의 귀에 들어가게 될까봐 서둘러 방으로 들어왔어요. 10년간 함께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 버렸고 처음 겪어봤던 상황이라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몰라 두려움만 커져 있었어요.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어린 제 딸이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게 제일 먼저 걱정이 됐어요. 저는 그날 이후 남편이 저와 집에서 함께하는 시간 외에 밖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확인해 봐야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남편의 뒤를 조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게 되었고 상당히 많은 돈을 지불했지만 남편이 어디까지 저를 숨겨왔는지 모든 걸 확인해 봐야 했었어요. 잠깐의 통화 내용을 들었을 때 느꼈던 남편의 감정은 풋풋한 연애의 느낌이 아닌 꽤 오랜 시간 정체 모를 여자와 만남을 지속했다는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해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남편의 뒷조사에서 또 다른 모습들을 확인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 이상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실수 한 번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고 숨이 막혀서 호흡곤란 증상까지 오게 되었죠. 하필 그날은 창밖에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는데 남편은 저에게 한 통의 문자를 보내왔어요.
눈이 많이 와서 차가 막힌다며 좀 늦을 것 같다고 저 먼저 자고 있으라는 문자였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이 문자를 보내기 전에 퇴근을 하고 어디를 가고 있는지 전부 보고받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속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남편이 혹시 집에 들어오는 길에 사고라도 날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문자를 보냈을 테지만 이미 모든 걸 알아버린 저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늦은 새벽 시간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온 남편은 제가 뒤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안 자고 있었냐며 말을 붙여왔어요. 당신 아직 안 자고 있었어? 나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먼저 자라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생각했던 것보다 차가 많이 막혀서 오는 길에 너무 피곤해서 차에서 잠깐 쉬다가 왔어. 오늘 별일 없었지? 당신도 이제 그만 들어가서 자. 난 서재에서 잠깐 일 좀 마무리하고 잘게. 운전을 오래 했더니 몸이 쑤시네. 당신 회사가 집에서 부산 정도 되는 거리니? 아무리 눈이 많이 왔다 해도 1시간이면 충분한 거리인데 8시간 만에 집에 들어와? 차에서 지금까지 자고 있었다고? 나보고 지금 그 말을 믿으라는 거야? 솔직히 말해. 어디서 뭐하고 있었어? 이 시간까지 차에 있었다는 게 말이 돼? 핸드폰은 확인해 봤니? 전화를 몇 통이나 한 줄 알아? 나는 지금 당신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야 들어온 건데? 어딜 들어가? 피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라니까? 내가 너무 늦게 들어온 건 미안한데 나도 요즘 일하는 게 힘이 들다 보니까 너무 지쳤는지 정신줄을 놓고 잠이 들었다니까. 당신 요새 좀 이상한데? 내가 문자나 전화를 하면 바로 연락이 오더니 이제는 몇 번이나 연락을 시도해야 뒤늦게 답이 오잖아. 나한테 뭐 서운한 거라도 있는 건 아니지? 도대체 뭘 솔직하게 말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당신한테 숨기는 게 뭐가 있겠어? 맨날 회사 집밖에 없는데 이게 다 잠을 못 자서 예민해져서 그런 거야. 남편은 끝까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가 들어왔다는 걸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고 잘못을 구할 거라곤 기대하지 않았었어요. 되려 저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던 남편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그날 방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서재에서 잠을 청한 뒤 아침 일찍 출근을 했어요. 제가 어느 정도 눈치를 줬으면 행동을 조심해야 될 텐데 남편은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대범해지고 있었죠. 남편을 홀리게 만든 여자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 추가 비용을 더 지불하고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들 때문에 생활이 전혀 되지 않았고 하루하루 마음의 병이 들어가고 있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저도 모르게 울컥해서 결국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향한 분노는 점점 차올랐고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10년의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남편은 저에게 모든 걸 숨김없이 얘기하고 거짓말은 아예 할 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뒷조사하면서 받게 된 증거물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속이 뒤집어질 만큼 그 여자에게 빠져나오지 못한 남편과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아
부부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들어온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회사 일이 너무 바빴다면서 지친 모습으로 들어왔는데 좀 전까지 그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앉아있는 곳으로 걸어오면서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서류를 가리켰어요. 이건 무슨 서류야? 아무것도 안 적혀 있네? 나한테 온 서류인가? 확인해봐도 되는 거지? 이거 뭐야? 당신 지금 나랑 이혼하자고 올려놓은 서류였어? 두 눈으로 봤으면서 뭘 물어봐. 우리 둘은 오래 이어갈 수 없는 관계니까 그만 이혼하자는 건데 오히려 당신은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왜 그래? 이혼이라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설마 저번에 누나 쓸 때 너무 늦게 들어온 것 때문에 그런 거야? 모른 척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이혼 서류를 내밀었으면 당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건데 왜 끝까지 숨기려 들어? 꼬리가 길면 밟힌다더니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내 딴에는 그래도 철저하게 숨긴다고 한 건데 요즘 너무 티나게 행동을 했나?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당신이 나한테 구두를 선물해 줬을 때부터 그 여자한테는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주는 선물이었고 나는 잔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입막음용으로 어쩔 수 없이 주는 구두였어. 아마 사이즈가 바뀌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겠지. 나랑 함께한 10년의 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야? 그때부터였으면 알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네. 한 번 실수한 게 그걸 눈치챈 거야? 설마 당신 그때 내 서재 앞에 있었어? 통화하는 걸 엿들었던 거야? 그래. 네가 그 여자한테 쩔쩔매면서 다시 바꿔주겠다며 사랑한다는 말까지 했었잖아. 한 지붕 아래 있으면서 내가 들을 수도 있다는 건 생각 안 해봤어? 최대한 조용하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결국 일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네. 전부 알아버렸으면 그만해야지 어쩌겠어. 나도 이중 생활에 점점 지쳐가던 참이었거든. 그 여자가 나보다 잘난 게 뭐가 있길래 브레이크가 고장난 사람처럼 행동하는 건데 단 한 번이라도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내가 지금 그 사람한테 푹 빠져 있거든. 그래서 죄책감보다는 그 사람을 더 늦게 알았다는 게 아쉬울 뿐이야. 당신보다 잘난 게 뭐가 있냐고? 내 입으로 일일이 설명하긴 좀 그렇지만 당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이 좋은 여자야. 법을 다루는 사람이거든. 어차피 이혼할 거면 나는 그 사람과 같이 나오면 될 것 같네. 직업이 변호사라 나를 위해 변호를 해줄 거거든.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봤자 소송으로 위자료 받고 끝나는 거 아니야? 우리 이혼하면 나는 새 삶을 살고 싶어. 하나는 당신이 키우면 될 것 같네. 진짜 포기각서는 원하면 작성해 줄게. 너무 무리한 조건만 내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관계 최대한 완만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당신도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잖아? 왜? 당신 부모가 알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 되니? 아니면 우리 엄마가 당신 머리채 잡을까봐 걱정이 되는 거야? 나한테 조금도 미안한 감정은 없는 거니? 미안해할 일이 뭐가 있어.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게 죄는 아니잖아.
내가 이중 생활을 했어도 그동안 가정에 소홀했던 적 단 한 번도 없었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었어. 그러니까 당신한테 미안한 감정은 하나도 들지 않지. 내가 꾸린 가정을 내팽개친 것도 아니고 월급 한 번 밀린 적도 없이 생활에 지장을 준 적 단 한 번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나는 떳떳할 수가 있는 거지. 어차피 알게 된 거 되돌릴 수 없으니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당신도 좋겠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당신이 오히려 더 무서운 사람인 거야. 다른 사람들은 바람 피우다 걸리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라도 구하지. 그 여자가 평생 당신 옆에 있어줄 것 같니? 더 능력 좋은 남자가 나타나면 버리고 갈 수도 있다는 건 생각 못 해봤어? 네가 알고 있는 변호사인 그 여자 100% 믿고 있니? 남편은 저 몰래 그 여자와 꽤 오랜 기간 만나왔으면서 모든 걸 전부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미 뒷조사를 통해 어떤 여자인지 파악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그 여자의 겉모습만 보고 간이며 쓸개며 다 내어주고 있던 거였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여자에게 푹 빠져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말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이요, 저희 부부는 이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제가 제시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해 얘기하는 순간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남편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면서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이어나갔어요. 서재에서 들어보니 상간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잠시 뒤 거실로 나온 남편은 저와 잠깐 어디 좀 가자고 하길래 아이를 집 근처에 있는 친정 부모님 댁에 잠깐 맡긴 뒤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저희 앞에 나타난 여자는 남편 옆에 앉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비웃는 듯한 얼굴로 자기소개를 하더니 재산 분할과 위자료의 제시 금액을 거부했어요.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는 거 아니에요? 재산 분할 5억에 위자료 5천을 달라고요? 동우 씨한테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뭐 한 것도 없던데? 제가 누군지는 대충 들었을 텐데 그쪽이 말한 위자료에 대해 순순히 내줄 것 같아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딱 절반이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만 받고 정리하시죠. 그쪽한테도 소송을 진행할 거라는 거 알고 있지? 위자료 5천만 원은 준비가 되어 있나? 변호사면 이미지가 생명인데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상황 판단 잘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제시한 금액은 전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탈탈 털어버리고 싶지만 법대로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 나도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거든. 조율할 생각도 없고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는 무조건 받아야 될 것 같으니 일을 크게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갈 때까지 한번 가볼까? 누가 더 불리한 게임일까? 나는 이미 눈에 뵈는 게 없어. 지금 당장이라도 그쪽 머리채 잡고 난리를 치고 싶지만 내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참고 있는 중이니까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을걸. 그쪽이 어떤 여자인지 나는 벌써 다 알고 있거든. 저번에 배가 너무 고파서 밥집에서 밥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음식 맛이 너무 형편없어서 입맛만 버리고 왔었거든. 지금 기분이 그때랑 너무 똑같은 것 같은데 우리 초면은 아닌 것 같은데 그쪽은 기억이 잘 나지 않나 봐. 서로 원하는 걸 가져가려면 좋게 해결 봐야지. 상간녀는 제가 뱉은 한마디에 얼굴이 사색이 돼서는
눈을 회피하면서 말까지 더듬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미 저는 전부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계속 숨기고 이를 꾸미려는 상간녀를 보니 너무 한심스럽더군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때 상간녀까지 뒷조사를 끝낸 상태라 어떤 여자인지 전부 다 파악이 된 상태였죠. 하지만 그걸 남편은 전혀 모르고 있고 상간녀에게 푹 빠져서는 변호사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는 모습이 참 우스웠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데도 상간녀에게 시선을 떼지 못하는 남편은 보란듯이 그 여자에게 스킨십을 하고 있었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만 끝까지 참았고 제가 제시한 금액에 대해 번복할 마음이 없다는 걸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하니 상간녀가 잠시 따로 대화 좀 했으면 한다고 저를 화장실로 불렀습니다. 네가 지금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변호사? 어디서 나를 속이려 들어? 내가 지금 당장 너를 신고해서 사기죄로 쳐넣고 싶지만 왜 참고 있는지 알아? 10년을 믿고 살아왔던 저 자식이 내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봐야 하거든. 그래서 네가 밥집에서 뒷설거지하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도 모른 척하는 거야. 언제 그렇게 뒷조사까지 전부 다 하셨대? 그래, 나 변호사 아니야.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먹고 있었는데 나한테 접근하더니 같이 합석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날 하루 즐기려고 만났었는데 나에게 진심이라며 다가오더니 첫 느낌을 봤을 때 직업이 변호사 같다고 하길래 그냥 그렇게 생각하라고 거짓말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나를 바라보던 시선이 바뀌었고 지금까지 만남이 이어져 왔던 거였어. 굳이 나에 대한 환상을 깨주고 싶지 않았었거든. 나도 지금의 관계를 깨고 싶은 생각은 없어. 동우 씨가 나한테 워낙 돈을 잘 써서 헤어지게 되면 앞으로의 삶이 힘들어질 것 같아. 이대로 쭉 이어가고 싶네. 그런데 얼마나 여자 고시를 못했으면 동우 씨가 밖으로 돌겠어. 나한테 좀 배우셔야 되겠네. 남자를 확실하게 잡는 방법은 밤일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여자는 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제가 여자 구실을 못해서 그 사람이 밖으로 도는 거라며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댔어요. 그때 정말 사람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욱해서는 그 여자의 얼굴에 뺨을 올리고 싶었지만 변호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올렸던 손을 내려놓게 되었죠. 제가 상간녀의 뺨에 손을 올리게 되면 역으로 고소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을 해야 했어요. 그 여자는 자기가 먼저 자리로 돌아가서 제가 원하는 조건에 대해 설득시키겠다고 화장실 문을 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속이 뒤집어질 만큼 화가 치밀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끝까지 참아내야 했어요. 그렇게 다시 자리로 돌아가니 둘은 서로 좋아 죽는 듯 제가 보는 앞에서 터치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남편은 자리에 앉은 저를 보며 재산 분할 5억에 위자료 5천으로 저와의 인연을 끝내주겠다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저도 남편과 여자의 낯짝을 한심하게 바라보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일이 시끄러워지는 것보다 조용하게 처리하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소송으로 가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일을 처리해 버렸어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또한 남편이 따로 저에게 보내주었고 여자에 미치면
모든 걸 다 내어준다는 걸 그때 전부 경험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자 양가 집안은 난리가 났지만 제가 조용히 넘어가고 싶다는 말에 부모님께서는 더 이상의 소란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낸 뒤 전 남편과 2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던 거고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끊어버렸어요. 이혼이라는 게 도장만 찍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잘하게 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더군요. 10년을 함께 살아왔으니 제 삶에서 남편의 흔적을 지우는 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을 걸쳐 모든 걸 끊어내게 되었고 2번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부모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친정에 다녀갔었다며 저를 찾고 있다는 거였죠. 다시 합치고 싶어하는 이유를 알게 됐을 때 그토록 기다리던 남편의 나락을 보게 되었고 배신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본인도 깨닫게 되었을 땐 이미 늦어버렸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고 제가 받은 고통들이 얼마나 컸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여보세요? 연락할 방법을 만들어놔야 할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함께했던 세월이 있는데 너는 조금의 감정도 없냐? 너무 단호하게 모든 걸 잘라버리면 어떡해? 나랑 만났던 그 여자 모든 게 다 거짓이었어. 사기친 거라고. 변호사라고 속여놓고 그동안 내 등골을 빨아먹고 있었다니까. 당신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야?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했던 거야? 변호사 사무실을 청담동으로 이전하는데 돈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평생 함께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내가 그동안 힘들게 모아두었던 재산을 넘겨줬거든? 그런데 돈을 받고 난 다음 날부터 연락이 되질 않는 거야. 정말 믿고 싶지 않았는데 내 돈을 보고 접근했던 거였어. 경찰에 신고를 해둔 상태이지만 언제 잡힐지 몰라 발만 구르고 있는 상황이야. 당신도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지만 나도 그 여자에게 배신을 당한 거라고. 우리 둘은 똑같이 피해자고 과거의 잘못된 일들을 다시 바로잡을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나 엄마, 앞으로 내가 정말 잘하도록 노력할게. 진짜 정말 끝까지 당신은 비열하고 치사하구나. 나한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 아냐? 그 머리로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정말 대단하다.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이 모자랐어? 당신에 대한 내 헌신이 부족했어? 대체 왜 날 배신한 건데? 나를 버리고 그 여자를 선택했을 때 당신의 그 차가웠던 눈동자는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용서? 용서도 다 때가 있는 거야. 우리는 법적으로 이제 남이고 다시 합칠 마음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잠깐만. 당신은 그 여자가 밥집에서 일하는 여자라는 걸 설마 알고 있었어? 생각해보니까 꼭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어?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 요새 변호사는 밥집에서 뒷설거지도 하나 보지? 반푼이 동우야.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길 바래. 남편은 끊지 말라며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미안하다면서 그동안 저에 대한 고마움을 잊고 살아서 잠깐 딴 길로 눈을 돌렸었던 거라고. 다시 합치자고 했지만 더는 들어주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제가 그 여자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에서야 얘기한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오게 되는 건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그 여자는 지방으로 도피했다 잡혔는데 돈을 전부 탕진해서 사기죄로 옥살이 중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남편은 제가 만나주지 않자 친정을 계속 찾아가길래 경찰서에 신고해서 접근 금지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사람과 처음 결혼 생활을 했었을 땐 정말 좋은 남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이중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평생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되돌아보고 앞으론 정신 차리고 살길 바랄 뿐입니다. 저도 이제 진짜 나를 위해 살아가려고요. 더 늦지 않게 모든 일들이 정리된 것만도 감사할 뿐입니다. 지나간 과거 전부 잊어버리고 앞만 보며 열심히 살다 보면 저에게도 좋은 날이 찾아오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무더운 날씨 항상 몸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언제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